자, 이제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로 고립과 마주하다는 타이틀로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이수형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 분야 발표를 맡은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수영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떤 고민을 하였고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계를 키워드로 하여서 고립과 마주했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저희 복지관과 지역사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장애와 고립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이 지원 사업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관 소개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서대문군의 장애인분들과 늘 함께하는 좋은 친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편적 삶이 가능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복지관, 이용자,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고독사 예방 사업이 복지관과 이용자,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장애인 복지관은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위치해 있는데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적으로 좀 안 좋은 위치에 처해 있지만 저희 담당자와 전담 인력, 그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발로 뛰어서 활동하는 복지관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장애인분들이 12,612명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18번째에 속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15년도부터 12,00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쭉 거주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 서대문구에는 1인 가구와 60세 이상 인구가 제일 많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동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북가자 2동이 장애인 수, 독거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수급자 1인 가구에서 1순위를 나타내고 있고 연희동이 1인 가구, 독거 노인에서 2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1차년도 사업에서는 14개 동의 전체 동을 방문하면서 고립가구 발굴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2차년도에는 앞서 나왔던 자료를 참고해서 집중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부가연동, 연희동, 홍은이동, 남가자 2동, 북가자 2동 등 집중동을 선정해서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희동과 홍은 2동에서 가장 많은 고립가구가 발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립가구가 많이 발굴되는 동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인 마봄협의체와 3자 협약을 통해서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마봄협의체와는 고립가구와 자연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처음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장애와 고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애란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고립에 대해서 공부해 봤을 때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가 된 상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장애인, 고립, 사회적 고립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4가지 단어가 공통으로 뜻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사회활동에도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차별, 문턱, 경계를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서 이혼, 실직,
그리고 집에 혼자 남겨짐으로 인해서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지인과 친구들과 연락이 단절되고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집에만 거주하게 되는 숨어 있음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찾아갔을 때 발견이 어려운 상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희는 장애인과 고립가구는 관계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그래서 관계망을 중점으로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립가구를 찾아가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도와주어 관계를 찾아내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접촉 부분에서는 고립 의심 지역 문구리 홍보물 및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지역사회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접촉 활동을 했을 때는 대문에 이게 뭔가요? 저 장애인인데라는 분도 계셨고 장애인한테 뭐 주는 건가 싶으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정자에 앉아있던 몸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봐 장애인일 수 있어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접촉을 할 때에는 캠페인 활동을 관계망이 적은 지역, 고시원이나 임대주택 단지에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발굴 부분에서는 고립 관련 상담 시 관계망에 초점을 두고 양적, 질적 정보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례회 시에는 당사자 주변의 관계망에 초점을 두어 발굴을 선정하였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담당자 전담 인력의 상담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관계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발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발굴할 때에는 장애인분들이 몸을 못 쓰게 되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 말만 가족이지 가족이 없다. 뭐 밖에 나가봤자 민폐만 끼치고 안 나가는 게 좋다. 몸이 불편하니까 전에 살던 곳을 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원 부분에서는 개인별 욕구에 맞춘 개별 지원을 실시하였고 지역 주민 발굴단과 연계한 자연적 관계망 형성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활동을 연계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의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사례로는 집을 치우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또 어지럽혀 놓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고 돈을 벌고 싶은데 장애로 인해 좀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 주시니까 기분이 좋다는 분들도 계셨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하시는 장애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종합복지관과 다르게 좀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좀 약한 조직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조직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14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건 기본이고 통장님들과 만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유관기관과 만나고 대학교를 찾아가서 저희 사업을 안내하고 저희 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장애인 고립가구 발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1차 년도에 장애인 고립가구 41명을 발굴하였고 2차 년도에는 27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발굴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연령대는 50대, 60대, 70대가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신체 외부 장애가 49명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볼 때 장애인분들이 고령에 처하시고 신체 외부 장애가 있을수록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고립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 고립가구의 조율 욕구로는 생계 관련 욕구, 취업 관련 욕구, 외부 활동 욕구가 있었습니다. 뭐 생계 관련 욕구나 취업 관련 욕구는 기본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 외부 활동에 관련해서는 장애로 인해 창피함과 무서움과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고립가구를 개인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나타났는데 그 욕구에 맞게 활동 지원사를 연계한다든지 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든지 일자리를 추천해 준다든지 복지단체와 연결해서 활동을 진행한다든지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립가구 개별적 관계망 연결에 대한 사례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60대 뇌병변 장애 이웃사촌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 어려움이 발현돼서 저희 복지관에 방문한 사례인데요. 체력이 약해서 집에서도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다. 집안 정리가 힘들어서 장판이고 벽지고 다 찢어진 상황이었고,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무서움과 외로움과 고독감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을 도와줄 보호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판단돼서 활동지원사를 연결해서 이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문제로 장판, 벽지 교체 및 주거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주거안심 종합센터와 연결해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주거진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서적 안정을 줄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저희 고립가구 지원 사업 중에서 정서 지원 사업을 연결하고 활동 지원사도 매일 있다 보니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지적장애 이웃사촌 이야기입니다. 지적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 및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장애인 분이셨는데, 이분은 일을 죽어라 했는데 받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하루 종일 일만 한 상태였습니다. 부당한 월급을 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집과 일터만 왔다 갔다 하느라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분을 위해서는 저희는 정당한 근로와 급여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좀 더 장애의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인 일자리를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일밖에 모르던 지난날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자연적 관계망 형성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진행을 하였고,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망 부족으로 인한 정보 부족을 복지관 활동을 통해서 복지관 선생님들과 복지관 친구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관계망 형성 활동입니다. 저희 자연적 관계망 형성 활동은 건강 반찬 만들기, 즐거운 우리 집, 슬기로운 문화생활, 소소여행이라는 큰 4가지 틀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건강 반찬 만들기는 지역주민 발굴단과 고립가구가 지역사회 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안에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활동이었고, 즐거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내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 방문해서 활동을 하는 사업이었고, 소소여행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외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같은 곳을 가면서 소소여행, 당일치기 여행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자연적 관계망 형성 활동의 특징으로는 처음에는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1대1, 2대2, 3대3, 다대다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업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관계망 형성 활동에 참여하셨던 40대 지적장애인 이웃사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접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혼자 집에서 놀고 혼자 운동하는 게 좋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 담당자와 전담 인력이 방문하다 보니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 보니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진 찍는 활동을 주로 활동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이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저희 담당자와 전담 인력이 복지관으로 올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법을 학습하게 지원하였고, 그로 인해서 복지관까지는 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오게 되셔서 복지관 기관차를 이용해서 소소여행, 지역사회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촬영과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활동을 하다 보니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혼자만 사진 찍고 혼자만 배경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는데 고립가구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도 해주시고 담당자와 전담 인력이 복지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도 그냥 고립가구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더 놀다가 복지관으로 가겠다는 식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고립을 관계로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어라 이래도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한 이제 불합리한 근로 상황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옹호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제 그 담당 실무자분의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